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직 검찰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 불만과 불안과 뭐 두려움과 뭐 이럴 줄은 알았다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될 줄은 몰랐다. 이미 뭐 규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검찰 내부 분위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새 좀 그래도 현직 검사님들과 이러저런 뭐 만남의 기회가 뭐 자주 있으십니까?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뭐 오히려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현직 검사들이 공소청 다니면 되지 뭐. 진짜요? 거의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이른바 법무검찰의 좀 포스트 인사가 지금 이러저런 얘기도 있고 조만간 뭐 적어도 차관 인사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거론되는 인사들이 저희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많습니다. 뭐 그 중앙일보에 나온 단독 보도로 나온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보도는 무슨 보도죠? 차관 유력하다. 이진수? 몇 명이 뭐 거론되긴 했었죠. 그분도 거론이 돼가지고 그 거론되고 있고 하여간 좀 뭐 검찰국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 그랬던 법무검찰의 주요 포스트 인사는 뭐 대단히 중요한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른바 좀 윤석열이 좀 너무 많이 묻어 계신 분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또 검찰 조직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좀 다행히 수용성이 높아져 있는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줄 우려가 있다. 검찰 내부에. 왜냐하면 그거를 그 검사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사. 저기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주도한 인사들인데, 근데 보면은 저분은 그 윤석열 시절에 뭐 잘 나가던 중용되시던 분인데. 그걸 그러니까 검사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검찰을 잘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을 잘 모르는 정부다. 모르니까 그렇게 인선을 윤 묻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주요 보직에 앉힌다. 걸러지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고의 써가지고 이제 품에 갖고 있었던 사표를 다시 찢어버리지 않을까. 사표 그럼 안 되는데. 그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1순위 법무부 장관이 박은정 의원이고 이른바 양은정 양은정 전성시대 그래서 박은정 이문정 이 두 사람이 가장 세게 도론이 검찰총장 그리고 또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논의되는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제가 그 인선에 관여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직접 좀 관여하는 식으로 좀 올라가셔야 되는데. 국민 추천제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전에도 뭐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뭐 이게 인사가 나는 걸 보면은 추천이 많이 된 것과 실제 이게 이게 쓰여지는 분이 조금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서 조금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효능감을 뭐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서 뭐 1등 한다고 1순위가 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국민적 신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장난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저는 이제 정은경 청장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국종 교수님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눈높이가 좀 다르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박은정 의원 정도가 하면 세게 잘하지 않을까 법무부 장관을. 장관도 잘하실 것 같고 뭐 검찰총장 문을 엄청 잘 닫으시고 박은정 의원이 하면 검찰총장 샷다 딱 내리고 손 딱딱 털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의원? 농담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문정 의원도 이문정 검사. 이문정 검사도 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왔던 그 활동에 대한 평가, 국민적 평가이기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검찰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현직 검사장은 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사기소를 무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수사기소 융합이다. 자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를 수 있습니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거는 뭐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하기 싫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좀 버티고 뭐 수용적이라고 하시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버티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번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거의 이거는 법치주의 파괴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 법치주의 파괴한 사람이 본인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법치주의의 실종을 가져오신 분이기도 예. 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게 아직 의안정부 시스템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 법안이 어제 네. 발의한다고 했는데 안 올라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못 봤는데. 네. 어떻게 알았지? 한동훈 그분께서 못 보신 거 아닙니까? 네. 안 보고 쓴 얘기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에 투표를 한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검찰개혁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범죄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좀 그 한동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법치주의를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예. 그 지금 검찰 해체, 검찰에게 사망 선고를 한 그 실질적인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뭐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만 피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뭐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건 검찰개혁이 정말 어려운 과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했지만 시도는 사실은. 있었지만 잘 미완으로 있었던 것인데 검찰개혁을 결국 완수하게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두 정치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뭐 역풍 검찰개혁법 추진하는 네. 그런 뭐 맞아요. 언론도 많은데 요즘은 역풍이란 그런 것도 그러니까.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진짜 생각해보니까 역풍이 없어요. 예. 그냥 예. 뭐 단발마적인 비명만 들릴 따름이죠. 단발마 비명만 있다. 검찰 쪽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만 그냥 약간 나올 따름이지. 네. 뭐 역풍이란 그런 거는 없다. 뭐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원인을 예. 그 상황을 예.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다 만들어줬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전국의 이제 유권자들을 취재를 해보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 개혁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지기현 조희대 이 두 커플을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네. 그리고 완벽하게 국민적 민의를 사법부가 왜곡시킬 수 있겠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셔서 요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검찰개혁은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을 때는 네. 검찰개혁의 여부 내지는 수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해체 수준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고 이제 구체적인 네. 입법의 문제만 남아 있는 뭐 그런 상태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법원 개혁 같은 경우는 네. 뭐 최근에 여러 현안이 있어가지고 좀 환기된 측면이 있는데 네. 좀 나누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좀 뭐 판결문 공개라든지 그건 네. 뭐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거는 좀 즉각 시행해가지고 좀 국민들 여러분들이 뭐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수 있지만은 네.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뭐 그런 좀 큼직큼직한 주제들은 어쨌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예. 형사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는 그렇죠. 조금 그래서 좀 그 과거 뭐 사개추위와 같은 좀 이게 좀 전문적인 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될 과제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예. 그냥 법원도 뭐 이상한 판결이 뭐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잘못하면은 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도 있는데 그것이 좀 나누어지지 않고 논의되고 있는 감이 있다. 네. 좀 그럼 그렇습니다. 법원조직법 이제 뭐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네. 법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반대이십니까? 뭐
반대 의견은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뭐 대법관 정원이 뭐 필요하다는 그 기본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국회에서 뭐 법안이 논의될 때 좀 적극적으로 하게 뭐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법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검찰이 초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저는 뭐 사법 개혁, 그 법원 개혁도 법원이 초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대법원의 그 무리한 좀 희대의 그 파기환송 판결을 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 절차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투명한 어떤 절차 공개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재판결문 공개이고요.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비공개 하다 처음에 아예 하다가 그 기자조차도 그 관련자들 재판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법원에서 종전에 이 재판 중계에 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논문도 있고 뭐 심포지엄도 있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내란 재판 중계 방송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란 재판 중계 방송법. 우리가 재판 공개 원칙인데 그 재판 공개 원칙이라 누구라도 다 어떤 사람의 재판정에 가서 방청해 가지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건 직접 이제 공개인 거죠. 근데 누구나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죄 같은 경우 전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방에서 전 국민이 피해자의 내란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검사는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사는 엉뚱한 뭐 특혜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란 재판 중계 방송법을 제가 발의를 했고 이게 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재판 공개를 한다, 중계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생중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연 중계 방송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생중계 했을 때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연 방송할 수도 있고 녹화 방송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생활의 보호에 관계되는 성범죄라든지 뭐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이게 중계 방송에 이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전국민 관심을 가지는 이 민주주의 어떤 이 준수 확립과 관계되는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이 반드시 중계 방송을 좀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감시하고 검사와 이 법원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것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 또 생기면 안 된대. 그런 건 어때가 후대에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최대의 화제입니다. 누가 특검으로 임명되느냐.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오전 11시에 민주당에서 특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아직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여하튼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혁신당도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후보군 여기서 공개하시죠. 저희가 바로 공개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바로 장거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시네요. 이거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단독을 드리기는 조금 송구하고요. 단독을 좀 주십시오. 단독을.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 잠정적으로 민주당은 후보군이 6명 정도, 6명. 저희 당은 5명 정도 추려진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최종 3명씩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좀 우선순위라든지 그분을 어느 특검의 적임자로 추천할 것인지 그거는 살짝 논의가 뭐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당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메모드급 특검 아니겠습니까? 다 이거를 좀 법원 출신 분들이 다 뭐 훌륭하시지만은 과연 실무적으로 그 정도 수사 인력을 이게 지휘 통솔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특검은 굉장히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적 의혹이 좀 많은 사건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이게 그런 수사 지휘 경험이 풍부하신 검찰 출신들 위주로 저희는 좀 풀을 추리고 뭐 인선을 좀 이게 추진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어떤 특검이라는 그 자리의 상징성을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출신 분들도 좀 비중 있게 좀 검토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동수 변호사님은 검찰 출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법원 출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법원 출신이죠. 네? 법원 출신. 대검 감찰부장 하셨는데.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 좀 개방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아마 한동수 부장님께 여쭤봐도 법원 출신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판사만 20년께 판사만 20년. 예. 제 뭐 연손 동기. 그러니까 검찰도 경험해 보신 법원 출신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언론에는 그 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제 이정수 변호사, 그리고 남부지검장 출신 심재철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부산고검 차장 출신 김양수 변호사, 그리고 한동수 변호사, 이렇게 4명이 가장 그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민주당에서요? 뭐 그런 분 아닌가라는 기사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겹칩니까 혹시? 민주당 추천과 조국혁신당 추천 가운데 겹치는 분 있어요? 뭐 사람이 보는 눈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교집합 있다. 있다고 뭐 알려져 있고요. 이제 뭐 살짝 조금 더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오보 방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보 방지 차원.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정수 검사장님은 아마 좀 어느 당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고사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뭐 이제 사무실 사정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특검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 특검뿐만 아니라 수사관 뭐 당적을 가지면 안 되는 요건이 있어서 너무 한 번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좀 협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직 규정만 없으면 저여저여 하실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뭐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문제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뭐 3년 정도나 뭐.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상으로는 당적을 지난 1년만 따지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법에는 그 규정이 아예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대학교 때 민노당 활동을 잠깐 했다. 뭐 6개월 했다. 30년 전에. 그래도 결격이신 그 수사관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그래요. 왜 이렇게 세게 만들었지 특검법. 그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특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찬성했으면 자기들도 특검 추천권이 있는데 없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만 특검을 추천해서 그 중에 대통령이 1인을 저희 당이 명시가 된 건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 단체 중에 비교섭 정당 중에 뭐 가장 최다석 의석 그러니까 그렇게 조국혁신당이죠. 저희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교섭단체 정상을 안 해주고 있나 뭐. 그 국회의장께서 어제 그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교섭단체 완화라는 표현 정상화. 저희는 정상화. 죄송합니다. 열석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정상화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뭐 환영합니다. 그 원탁 뭐그 선언문에도 대선 직후에 마무리한다. 즉시 제도화. 즉시 제도화. 그런 표현까지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좀 조만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쨌든 유신의 산물을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렇게 해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고. 새 특검이잖아요. 지금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이 3특검인데 그 원래대로 하면 최혜병 특검 굉장히 위중한 특검이었는데 밸류가 살짝 왜냐하면 지금 뭐 기간도 그렇고 진상에 많이 접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수처라든지 공수처에서 그래서 그걸 잘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은 뭐 철저하게 단죄하는 뭐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오히려 공소유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공소유지가 좀 뭐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약간 법원 출신을 뭐 적임자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 법원 출신 그 최희병 특검은 법원 출신의 특검이 온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신보다 저희는 좀 그 부분도 같이 고려했어요. 군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사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찾은 측면이 있습니다. 군 특수성 이해도.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김경호 변호사님인가? 김경호 변호사님인가? 그분도
훌륭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닙니다. 아, 답답해. 스무고개식으로. 그분은 아닙니다. 예. 역시 정치인들 맞으시네요. 안 넘어오시네. 암만 이리 콕 저리 콕 찔러도 안 나오네요. 어렵습니다. 오보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에 이르면 될 수 있는 거죠. 특검 출범이 가능한 거죠.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오늘 지금 여기 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 특검 추천 요구서 요청서 그게 뭐 3일 내로 당에 접수되었다고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출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연말까지는 진상 규명의 시간이고요. 도대체 이 내란을 누가 어떻게 기획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밝혀내야 된다. 김건희 특검. 근데 결국에 이게 다 만날 것 같아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꼭 그 검사 출신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두 사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선 때는 선거 때문에 이번에는 특검 때문에 계속 버티고 부름하고 있어요. 소환에. 핑계가 다양하더라고요. 핑계가 다양한데 이럴 때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체포영장 쳐야죠. 체포영장. 체포영장 쳐라. 체포영장의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소환 부릉. 벌써 두 번 소환 부릉했거든요. 오늘 또 나오라는데 또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도 좀 어쨌든 뭐 급이 있는 뭐 수사 대상자니까 뭐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3-4번은 소환 시도를 하고 불응하면은 뭐 영장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근데 또 그분들도 그런 이해도가 있으시니까 3번까지 버티고 영장 칠라 그러면 그때 출석하지 않을까. 이 기회주의 속성을 어떻게 할 일종의 건지.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어떻게든 특종을 좀 저희가 단독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 의원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끝나기 전에 요즘 이제 이게 차규 의원님. 좀 헌금이 좀 약간 부진해서 좀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숫자 가리지 마시고요. 후원 이거 숫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농협 301-0351-529941. 이렇게 훌륭한 의원님의 후원 계좌가 비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적극 후원 계좌에 함께 동참해 주죠.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카메라 왜 이렇게 박절해? 한 번 더 잡아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들을 밀어가야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들 저희들이 함께 밀어가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오늘 11시 15분에 그 이성윤 의원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저희 김학의 회사의 파생된 그 검찰총장 그 때문에 검찰총장 못된 그 이성윤 의원 사건이 11시 15분에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 사건도 1, 2심 다 무죄였고 오늘도 잘 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무죄 나오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무죄 나오면 다음에 같이 한번 세 분을 제가 세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